글로벌 마켓 투나잇 토크 앤 더 시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 1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봄인데 이제 막 봄이 오기 시작하는데 가을이잖아요. 11월이면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두 계절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이 11월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금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도 되지 않았지만 당장 공화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IRA법의 적용도 아니, 공화당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소속의 지금 대선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폐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빨리 협조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은 하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하냐면은 무조건 하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이거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채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우리 우크라이나 더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서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결정 없이 더 지원할 수 그러니까 당장 영향을 받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국 대선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발빠른 서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이미 사실은 대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분들만 자칫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대한 흐름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면 11월 달에는 이미 다 결정되고 난 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기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걸리는 그런 우리 경제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안보면이나 경제면이나 또 문화적인 면까지 할리우드가 있죠.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4월, 5월, 6월, 7월 빠른 속도로 이제 미국 대선전이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또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미리 선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후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부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 한국 무역 수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네. 지금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마냥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확연히 다른 점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식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국빈 방문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두 국가가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환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하반기에 모디 인도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적 관계에 있는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전선에 서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이 의식하고 잘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연히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면 처음도 미국, 끝도 미국,
무조건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이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더 그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관세 장벽부터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IRA법 관련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 60억 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인텔에 대한 지원을 100억에서 200억 달러로 늘리는 마당인데 당장에 공화당에서 이거 뭐 좀 이제 미국 우선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파악하기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높인다면 이제 높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이게 된다면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정했을 때 우리 수출이 약 23조 원이 감소가 돼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실질 GDP는 최소 0.308%가 감소가 됩니다. 이대로 우리 이제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11월 달이 됐을 때 그제서야 대응을 하면 11월 5일이라고 대선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내년 2025년 1월 25일인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머릿속엔 다 결정이 되고 난 이유인데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드러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 미국의 리더십이 변경될 때 어떻게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화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자국 우선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집권을 하면 더욱더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물론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더 높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더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실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요일을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수혜주가 뭔가 트럼프 수혜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밀도 있게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당장에 지금 트럼프 집권하게 될 경우에 대미 통상 리스크 우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 또 표가 있죠. 이걸 보시면 네. 자 철강,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또 대중관계 또 기본 관세 이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는 당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칩스법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상당히 우리의 주력 종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IRA법이 됐든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좀 꺾여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미 수출도 그렇지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관계는 더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이익을 얻어가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상당히 이제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타격 지점이 이제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당장에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침없는 합법이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IRA법을 폐지해버리겠다. 바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6년에 대선에서 승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들어서자마자 했던 정책의 핵심이 뭐냐? 일단 오바마가 했던 것은 다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친환경, IRA법 그리고 한국과의 이런 끈끈한 관계 심지어는 한국과의 어떤 안보 관계에 있어서 워싱턴 선언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상한 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제 그동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보호무역은 더 거세질 거예요. 대중관계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 경제를 더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보호무역 관세도 한 10%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가뜩이나 이제 가격 경쟁력이 N저상에서 일본과의 경쟁도 지금 치열한데 우리 관세를 더 높여버리게 되면 우리로서는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어떤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우리가 이 수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WTO 이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출선을 좀 더 다변화한다든지 베트남이나 서유럽이나 또는 저 남반구 쪽으로 호주나 브라질 쪽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관세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 수출도 걱정이 되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반도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건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력의 우위, 또 공급망의 확보, 또 이른바 반도체 불기라고 하는 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아, 삼성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하나 있는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미국 제일주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상당히 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그래서 왜냐하면 이른바 나갔던 기업들 옵쇼링이라고 그러죠. 자, 기업들이 나가는 것은 OFF, 옵쇼링이라고 그런다. 그것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리쇼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삼성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벨트도 있지만 지금 텍사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몇 조 원을 들여서 그걸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기업과 외국의 정상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 경제인 이 연합회로 거듭났죠. 전 정경련입니다. 정경련의 류진 풍산 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과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적어도 반도체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자동차는 다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는 확고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할 생각이 상당히 높고 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경합주의인 그 러스트 벨트의 또 명예를 한 번 더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옛것 순수하게 전통적인 미국의 것을 더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와는 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반도체 정도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정말 재밌었던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운 소셜 서비스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어제 주가가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트루스 소셜이 이른바 이제 일종의 SNS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한 건데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정치적 이유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공동체를 경제적인 울타리 내에 서로 결집하게끔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트루스 소셜입니다. 근데 참고 따지고 보면 트루스 소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다 진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일종의 밈 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얻는 가치가 뭐냐면 지지층 등을 밈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른 사람, 일종의 좀 부각되는 현상을 모방하고 또 대중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하는 유행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런 밈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결집체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또 이 대선을 치르는 데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뉴욕 증시에서 우회 상장되면서 트루스 소셜이 TMTG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에요. TMTG 자체가 상장되는 것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이 이름 약자를 이니셜을 가지고서 이 공개가 될 정도로 이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징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지분 가치가 한 6조 원 된다 그러면 한 절반만 처리해도 대선에 들어가는 필요한 자금 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이런 겁니다. 사실 돈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광고라든지 지급되는 천문학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따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아무리 경합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50개 주별로 선거인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해 보면 미국 전국적으로 똑같은 광고가 들어왔으면 지역마다 광고와 홍보를 다 특화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모아서 되는 돈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하다면 그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트루스 소셜이 이 상당히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떠받쳐지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또 방증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에 쏟아부어야 될 그런 실탄을 또 구축하게 되는, 마련하게 되는 그런 종잣돈을 또 확보하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진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치적 밈 주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건강한 주식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핫하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도 마냥 우리가 서학개미가 돼서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미임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사실은 이게 펀더멘털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도 이른바 뭐 한동훈 테마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는 2022년이죠. 또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자, 근데 이런 테마주가 근거가 있냐? 배종찬 테마주는 없네요. 네, 배추도서 테마주는 있을려나요? 네, 근데 하여튼 이런 테마주의 성격이 근거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뭐 신재생에너지 테마주 또는 2차전지 테마주, 이런 설득력과 근거를 가진 것은 우리가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인 테마주는 심지어는 어떻게 테마주의 반열에 올라가냐면 친구인데 서로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른바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넘겨짚는 거죠. 친구일 거야.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 기업이 테마주야, 이러면서 전혀 설득력 없게 급등을 했다가 그런 어떤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제시되면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라 그러면 또 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이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개미 투자들은 이 올라가는 템포, 또 내려가야 될 때 빠져나와야 되는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낭피하는 순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테마주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정치 테마주는 유의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금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투자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돌아오자면 관세 장벽을 아까 높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래도 수출 잘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출에 문제점이 생길 텐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게요. 지난해 올해 또 유난히 우리가 잘 나갔던 종목이 대미 수출도 좋았고, 뭐 중국 시장은 안 좋았지만 대표적인 자동차가 있죠. 네, 자동차가 그렇죠. 뭐 흑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포드 자동차가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 쪽은 관세 장벽,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적 이익을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종목 쪽은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가셔야 되는 시점부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장벽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물론 미국 시장을 우리가 뭐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미국 내에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단번에 또는 손쉽게 바꿀 수 없는 관계를 좀 이 대선이 있기 전에 설정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거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네. 더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좀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는 것이고 실제 바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미국 대선에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만약에 11월 달에 대선을 실시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국면이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미국의 경합주 스윙 버튼은 뭐냐면 미국 대선 때마다 공화당이 됐다가 민주당이 되는 심지어는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이쪽 당과 저쪽 당의 변화가 좀 무상하게 있는 것이 미국 동부, 중서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예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로이터 통신이나 입소스의 조사 결과 또 꾸준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나 에머슨 대학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거의 결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도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서 누가 이기겠다라고 점치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국민들도 강한 리더십을 원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올라가는 면,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점들을 뉴욕 정치 상황들을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력이 상당히 추세가 무섭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 불가의 여론조사 판세인데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 성공하면 예,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던 4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게 좀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미국 정치 생활을 해왔던 정치인입니다. 말 그대로. 네. 전형적인 정치인, 수십 년을 30년 이상을 미국 의회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새로운 거, 좀 전진되는 거, 미래 쪽을 생각해요.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래서 IRA법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오바마였죠. 그럼 오바마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바마 케어. 그러면은 이것도 그대로 갑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이거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지 미국 내에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인프라는 공통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 번 더 탄력이 붙을 만한 것이 전기차.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런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반짝반짝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신성 ENG나 오성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CS 윈드나 CS 윈드니까 이게 좀 환경이나 친환경과 관련되겠죠. 풍력 발전이나 그다음에 한성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하나 솔루션도 가능하겠죠. 신재생에너지니까 또 유니슨이나 또 SDN까지 한솔 홈테크까지 이런 기업들이 주로 4년 전에 반짝반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 번 더 정도 추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하고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수혜를 받을 섹터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전기차, 2차 전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미국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다 그러면 난색을 표명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다시 내연기관, 아이 전기차 너무 빨라. 다시 그냥 러스트벨트에 경합주에 공장이 있었던 디트로이트에 공장이 있던 포드나 GM이나 이게 좋아.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또 하나 전통적인 내재니까 석유, 석탄 이런 화학 에너지 쪽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또 바이오 백신 신약을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미국 야후 파이낸스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야기한 종목들을 좀 들어보시면 좀 솔깃하실 텐데 네. 보로 드릴링, 시드릴, 석유 시추 관련이에요. 아, 석유 좋아하는구나.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죠. 한참 우리 포드가 어떤 포드입니까? 참 오래됐던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인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엑선 엔터프라이즈를 보면은 무기 개발, 그다음에 베이크 휴즈는 유전, JP모건 은행인데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 수혜주의든 트럼프 수혜주의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사는 계속 두 후보 중에서 두 인물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방산 쪽은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통 수혜 섹터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K 방사는 누가 되든 간에 한 번 더 달리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K 방산 그렇게 또 좋아해요.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백신이나 이쪽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헬스케어 쪽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뭐 지분구조 때문에 요즘 또 시끄럽지만은 또 종건당이나 또 신풍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도 다시 한번 또 백신 관련된 이런 관련된 기업들로 한 번 더 탄력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인물의 공통점도 또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K방산과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